그 지금 강정마을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일의 시작이 사실 올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강정마을이 문제가 터졌던 뭐 예를 들면 4년 전 그리고 한 3년간은 거의 이제 외지에서 가끔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원과 마을 사람들의 굉장히 고군분투였던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소식은 접했지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 대한민국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평택부터 시작해서 용산을 거쳐 굉장히 4대강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가 있었던 그 크레인 85의 그 일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숨쉴 틈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작했던 그 5월 말도 어쩌면 그때가 이제 강정 문제가 막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영화를 만드는 일이고 그리고 영화라는 것이 가장 문화적으로 쉽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를 완성도 있게 아니면 많은 고민을 해서 보통 우리들의 스타일처럼 뭐 2년, 3년 이게 아니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도 있게 그나마 끌고 가려면 일단 좀 그만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빨리 모여서 좀 순발력 있게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봤을 때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다들 조금씩 다른 느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정마을, 잼다크 강정의 역할은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쨌든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곳의 일을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일단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맞고 막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 3개월 안에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는 걸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참여해주신 홍영숙 감독님이랑 최하동원 감독이랑 다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잼 형식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이름도 일단 3달 이렇게 뭐 복잡하니까 100일간의 잼 다큐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했고 사실은 연주하듯이 바로 즉흥적인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새로운 형식으로 좀 관객들과 만나는 기분으로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백예진 정혜숙 감독님도 그렇고 최인성 감독님 같은 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화, 이 강정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추정 60분 같은 경우에 이 강정 현안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일들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잼다큐 강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다 친숙하고 가볍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 수박 겉핥기 식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방식이 아닌 보다 감성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보다 많은 대중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지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컨셉으로 이제 좀 영화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이야기의 어떤 방식들을 좀 이제 컨셉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제가 뭐 사실 성미상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홍상님 아시겠지만 그 강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영화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해군기지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될 그 지역에 이제 원래는 올레길이라고 그쪽 구럼비바위 쪽으로 이렇게 올레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나 있는데 그 길을 다 이제 우회시켜 놓고 차단시켜 놓는 이제 그 방벽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거기에 상주하는 활동가들이 뭐 텐트도 있고 뭐 사진관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다 막아놔서 이제 뭐 들어갈 수 없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럼비바위를 아마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그 일부분 부분이 지금 이제 뭐 포크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중장비에 의해서 지금 파손되고 있고요. 뭐 지금 마을 주민분들이 지금 이후에 이 강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지금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총 감독님과 이제 총 프로듀서님한테 제안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역할이 있죠. 뭐 그런 부분에도 되게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감성적으로 잘 이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겠다라고 처음에 기획이 시작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좀 그런 면에서 영화란 매체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전시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아무래도 강정마을 싸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라서 미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내려가서 지원이라는 게 좀 그렇고 지지하는 어떤 작업 활동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슈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또 영화가 할 수 있는 어떤 또 대중적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어떤 거냐면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부산국제마을이랑 BMZ랑 서울에서 시사했을 때도 계속 오셔서 말씀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4년 동안 긴 투쟁을 끌고 오시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초청받은 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거에 되게 고마워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영화가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미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그냥 전략은 각자가 에피소드가 맡은 역할들이 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나 이제 총 감독님이나 총 프로듀서께서 이제 저희의 어떤 질문을 관객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어떤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같은 뭐 권영 감독님이나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좀 가볍게 재밌게 다가간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안에 대한 무게감이나 어떤 주제 의식 같은 것도 이제 홍 감독님이나 이제 경선 감독님 같이 이제 중견 감독님들이 네, 잘 잡아주셔서 네, 중견 감독 중요하죠. 네. 그 성민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교가 지어지고 있어요. 예, 공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 법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적인 어떤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지금은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성민상마을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발전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성산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에서 이제 공동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그 현장에 맞게 우리네 살림살이에 맞게 이제 적절한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성산마을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대체적으로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주민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거나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과연 현실적으로 철회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거든요. 참 난감한 문제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적어도 멈출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멈춘다는 거는 그러니까 당장의 철회라고 하는 걸 한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멈추고 지금 테이블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어떤 그 목소리들을 내고 듣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해결책들을 천천히 좀 이렇게 모색해보는, 이전에 거쳤어야 되지만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멈추고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과정들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제주도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 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그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혹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럴 때 진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과연 그 싸움 속에 혹은 그 정책을 위반하는 어른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 사실은 더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긴 한데 각자 그 지역마다 제주시면 제주시, 뭐 함덕이면 함덕, 강정이면 강정, 서귀포면 서귀포 그 앞에 바다를 보면서 자신만의 바다를 이제 그리곤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자신만의 바다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만 위로의 말을 좀 건네줄 수 있지 않을까. 영화라는 방식 혹은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짧지만 혹은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고요. 제주 사람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샌더큐 강정이 그런 제주도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좀 그 부분을 조금 확실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좀 국가가 그 어떤 한 개인이나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이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여실히 증명해 준 게 이런 강정마을인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영화에도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도 그렇고 뭐 가깝게는 한미 FTA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있고 잘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강정마을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희생자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위로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이제 바쁘잖아요, 우리 삶이. 근데 이제 아마 다들 그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어떤 뭐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카메라 혹은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관점과 생각으로 그 강정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 강정을 위해서 혹은 강정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후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기자님들처럼 기사를 쓸 것인가? 어떤 그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역할 안에서 그 강정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그 마을 주민분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그 영화가 끝나고 한 번쯤 고민을 할 수 있다면 고민 정도라도 할 수 있다면 이 샌더큐 강정이 그 일정 부분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 그 관객들에게 바라는 지점은 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다큐멘터리 한 작품 한 작품 만들 때마다 뭔가 좀 사회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혹은 생각을 같이 해볼 만한 어떤 것들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업한 그 감정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움, 사라져갈 것지도 모르는 부분에 관한 안타까움에 관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응원가를 좀 불러서
응원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만들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넘어서서 이 강정 그 다큐멘터리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혹시 한계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이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끊임없이 답이 없이 해답이 없이 지속되는 어떤 그런 현실을 계속 바라봐야 할 건지 우리는 좀 현명하게 좀 이렇게 좀 대처할 만한 어떤 것들은 없는 건지 좀 이렇게 의견들을 좀 모아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의견들을 모아내고 깊이와 폭을 좀 넓혀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좀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상영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제 만나 뵙게 된 언론 기자분들하고 물론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보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많은 노가다를 띄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또 이 예술이라는 게 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즐거워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을 덜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사실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화에 이제 시작할 때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어떤 외지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왠지 보기만 하고 있고 안 가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쩌면 그게 모두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와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지원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나의 기쁨으로 나를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정말 컸다는 것. 그게 3개월이어서 참 아쉬웠던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렇게 소박하게 저희가 개봉을 시작하지만 이제 대박이란 말은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 같아서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끼셨다면 그런 느낌을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가 생겨야 돼요. 왜냐면은 강정마을 그쪽에 해군기지가 생기면은 경제가 발전이 된대. 맞아. 야, 그러면은 저기 철원 경제 쩔겠다. 쩔어. 이 지역은 해군 국가부를 전용한 군사지역입니다. 네, 나쁘다. 이윤국 대령님한테 전해주세요. 제주도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내가 무슨 살인범이냐고.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여기 강정을 시봐 보니까 농사 땅은 작아도 수확은 많이 나. 무역도 캐고 무역도 따고 하지만 여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았던 이야기. 시작된 겁니다. 하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마을 공동운명체가 전부 깨져버렸어요. 이 해군기지 때문에 전부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옛날에 그 사람 사건 그렇게 될까봐. 새만금이 있었고 부안이 있었고 사대강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강정이 우리 앞에 있다.